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애청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경불진 이벤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도대체 뭘 응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즌2 저희가 양재동 시대를 개막하면서 이벤트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일단 첫 번째 이벤트가요. 뮤지컬 칠서. 칠서. 예, 홍길동전의 탄생 비화를 담은 사극 뮤지컬이잖아요. 오호. 경불진 애청자 10분에게 관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분에게 각 2장씩 티켓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20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초청 시간은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이고요. 공연장은 서울 신당역 바로 앞에 있는 충무 아트홀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 떡볶이 먹으신 다음에 이 칠서 뮤지컬 보시면 딱 되겠네. 그렇죠. 거기 원조 떡볶이 서로 원조라고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응모하면 되느냐? 뮤지컬 칠서 이거 내가 꼭 봐야 된다. 그러한 이유를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파티 또는 팟빵에 있는 경불진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죠. 그렇습니다. 웹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시드포스트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신작이죠. 25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불진 댓글란에 웹과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 재미있는 추억을 짧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한 2분 정도 소개 드렸었잖아요. 사연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유니텔 뭐 이런 걸로 피통신했던 분들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요. 예. 이거를 통해서 소개팅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제 기억에 한 5분 정도 참여해 주셨으니까 아직까지 5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서둘러 주시면은 이것도 득템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가 시원스쿨의 일본어 회화 수강권이었죠. 아하. 일본어 회화 중에서 왕기초편, 이 그렇죠. 왕기초편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수강권인데 요것도 가격이 10만 원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애청자 10분에게 시원스쿨 일본어 왕기초 한 달 수강권을 드리는데요. 내가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요거를 파티나 팟빵에 댓글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3가지 다 하고 싶어. 그럼 3번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각각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죠. 예, 아무래도 빨리 참여하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푸짐한 선물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고 그 많은 선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경불진에선 이런 것도 나와준대. 이러시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또 경불진도 들을 수 있고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친한 친구나 가족 선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어 수강권, 웹을 다룬 신작, 그리고 뮤지컬 티켓 이거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선물을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뮤지컬 칠서 같은 경우는 본인만 티켓 수령이 가능하니까요. 시간을 내서 티켓 주고 빠지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쌍둥이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빠지기 귀찮다. 그러면 그 친구분한테 연락을 주세요. 지금 뮤지컬 칠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글 올리면 거의 당첨 가능성 99%다. 그러면 그 친구분이 바로 이벤트에 응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 PD님은 개 물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물려본 적은 없지만 물릴 뻔 한 적은 있어요. 예. 제가 잽싸게 도망가서 안 물렸는데 잽싸게. 네, 개가 막 쫓아오는 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최근에 개 물린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급기야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그리고 그 피해자분이 또 저희도 몇 번 갔던 식당이잖아요. 한일관. 그렇죠. MS 건물 바로 밑에 있는. 예. 그 한일관의 또 대표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참 안타깝기 그지없긴 한데 제가 그 두 분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분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100명 이상이 반려견에게 물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드러난 거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많지 않겠어요? 와하. 살짝 물렸다든지 아니면 물은 개 주인이 나랑 친하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자기 돈으로 뭐 그냥 안티프라민을 바르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아유 근데 개한테 물렸는데 안티프라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게요. 문제는 공단이 개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발뺌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 내가 문 게 아니다. 그렇죠. 걔가 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다 나섰잖아. 야하. 어쩌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하시네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이요.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최근 5년간 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분이 561명이었고요.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가 10억 6천만 원.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 특히 108건에 3억 3,100만 원.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은 10억 원인데 받지 못한 돈이 7억 원이란 얘기예요. 야하. 그러니까 개 물려서 보상을 해준 주인이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상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공단에서요 먼저 돈을 줍니다. 병원에. 그럼 물린 분은 큰 비용 없이 해결이 됐죠. 예. 그러면 공단에서 이 구상권을 개 주인한테 나중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개 주인분들이 70%가량이 나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이건 너무했네. 인재근 의원은요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과 너무까진 아니 분들 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영국처럼 견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려야 된다. 지금 국내법이면은 극단적으로는 개를 훈련시켜 특정인을 물어 죽여도 그 주인은 고작 벌금형이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딜 가나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 목줄 입마개 이거 꼭 합시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는 개 주인이니까 안 무는 겁니다. 그렇죠. 라면서 개를 키우시는 분이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길에 이렇게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나 큰 개 끌려다니시면서 그 개에 입마개도 안 해가지고 그 개가 갑자기 왕 지으면 애들이 놀라 자빠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 주인은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모든 개 주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아 개가 짖는데 뭐 그렇게 놀라? 본인은 주인이니까 안 놀라죠. 주인 네. 아닌 사람들은 다 놀라게 돼 있어요. 개가 짖는데 왜 안 놀랍니까? 예. 저도 뭐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뭐 반려견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를 나는 사랑하지만 반대로 사랑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면 부모가 책임 안 지나요? 그렇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자신이 기르는 개는 자신의 자식처럼 모든 걸 책임질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가? 재미난 뉴스가 나왔어요. 섬유유연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피존. 그렇죠. 그런 섬유유연제를 써도요. 인체 안정성에는 다행스럽게도 문제는 없지만 예. 정전기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에이? 그 광고 보면은 정전기도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23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11개 제품, 표준형이 8개고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이 3개. 이거를 대상으로요. 품질 성능, 안전성, 표시 사항, 적정성, 경제성 이런 거를 시험 평가해 봤대요. 그랬더니 살균 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드러움의 정도인 유연성 등 주요 성능과 향의 강도 등이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옷을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 있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좀 짜증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섬유유연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소시켜주는 이 평가를 한 결과 면 100%, 모 100%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양호했으나 폴리에스터 100% 이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한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폴리에스테 소재 의류에 대해서는 이 섬유유연제를 써봤자 정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용기가 기울어졌을 때 내용물이 새는 제품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 잘못 쓰러뜨려 놓으면 계속 새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품들도 2개 제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노브랜드 허브 라벤더, 아로마뷰 릴렉싱 라벤더 이런 2개 제품이래요.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가 있군요. 예, 그리고 아로마뷰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요, 또 있습니다. 세탁물 5kg을 1회 세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도 최대 4.6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가장 싼 제품은 5kg을 1회 세탁하는데 47원밖에 안 들었는데 가장 비싼 제품은 216원까지 들었다는 거죠. 이래서 특히 겨울에 승용차 문 이렇게 딱 열 때 정전기 나잖아요. 이거 되게 그렇죠. 짜증나거든. 그러니까요. 정전기 난다고 섬유유연제 많이 넣었는데 별 소용이 없어.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특히 셀프 주유하실 때 반드시 정전기 패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요, 무조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이용하시거나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벌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전에 가야지 충분히 쇼핑까지 가능하다. 하하. 국토부는요, 미국 교통보안청의 요청에 따라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월 19일부터 탑승구 앞에서 휴대전자 제품 검색 등에 이어 오는 26일부터는요, 항공권 발권 카운트 앞, 그리고 환승 검색창 앞, 그리고 탑승구 앞에서 각각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이 인터뷰가 뭐냐? 왜 가냐? 미국에. 얼마나 있을 거냐? 가는 집 주소 읊어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이거 현지 공항 가면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출발 승객에 대한 인터뷰는 승객이 탑승 수속을 위해 발권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 소속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사전 시범 운영 결과 평소와 같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로 환승할 때 환승 검색장 앞에서 보안 질의 시간이 필요해서 항공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환승 검색장으로 가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도요, 추가 보안 질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세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항공권에 표시된 탑승 시작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가야 합니다. 또 미국행 항공기의 노선, 목적지, 항공기 기종 등에 따라서 공항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벌써 이런 불만을 드러내고 있대요. 이거 보안질이 이거 해야 될 사람 뽑아야 되잖아. 이거 사람 또 어떻게 뽑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예전부터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보안 심사를 한 번 더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도 그러니까요. 가방 다 열어보고. 그런데 더 강화를 한다. 그것도 미국행만. 아니 지네 나라 라스베가스 총질 이런 거나 규제 좀 제대로 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사고 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하게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 드렸었죠. 정말 사업하시는 분 아니면 저 같으면은 캐나다 갈 것 같아. 같은 값이면. 그렇죠. 짜증나서 안 가.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게 너무나 많죠. 뭐 따뜻한 패딩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목도리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솔로인 분들은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을 마련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요즘은 박성광이 그러던데 혼남이 대세라고? 혼자 사는 남자. 그래요? 네. 개콘에 나온 얘기인가 보죠? 아무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빼먹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까운 거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거 꼽더라고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1년 동안 이거 열심히 쌓았는데 연말이 되면 안 써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KT 쓰고 있는데 통신사 포인트가 이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만요 11만 점이 넘어. 이거 언제 다 써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오늘 뭐 조선일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조선일보가 뭐 이런 거는 잘 전하긴 해요. 간만에 좋은 기사 썼네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통신회사들이 고객 요금제에 따라 1년에 4만에서 12만 점 이렇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 보통 다들 알고 계시죠? 1포인트가 현금 1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포인트는 통신회사 홈페이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거조차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포인트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요즘은 앱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통신회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그러니까 60%에 가깝죠. 이게 유효기간 안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KT, LG, U+ 이런 통신 3사한테 아니 이렇게 사라지는 포인트 규모 얼마나 되느냐 공개해달라.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 요구했지만 얘네들은 쌩 까고 있죠. 절대 안 밝히죠. 그런데 시민단체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멤버십 포인트가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무려 5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대요.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수도 있죠. 특히나 시장조사 업체 컨슈머 리서치에 따르면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이통 3사가 이런 짓거리를 해왔대요. 뭐냐면 이통 3사가 맨날 그러죠. 우리 멤버십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멤버십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통신업체들이 고객에게 제공해온 혜택 99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이 중에 64건이 할인율을 줄이거나 서비스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혜택이 확대된 경우 겨우 22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준호 헤어. 미용실이죠. 여기 미용실 너무 비싸잖아. 근데 통신 멤버십을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8월에요. 이 준호 헤어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을요. 기존의 15%에서 10%로 줄였다고 합니다. 5%를 더 못 쓴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 갈 때도 통신사 멤버십 카드 꼭 챙겨 가시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등급에 따라 10에서 20%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요. 5에서 15% 각각 5%포인트가량 끌어내렸다는 거죠. 혜택을 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SK텔레콤만 이럴까요? 똑같이 하죠. KT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외식업체 라글리아와 디킨즈 그리고 편의점 미니스톱 여기와는 제휴를 끝냈대. 멤버십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능했었지만 LG U+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멤버십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었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사이즈 중간급 사이즈를요. 중간급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요즘 작은 크기 잘 안 먹잖아요. 네. 최소한 중간 크 먹는데 작은 크기로 변경해 버렸다는 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가 LG 통신사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늘 생색을 냈거든.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컵 사이즈가 바뀌었더라고. 그렇죠. 아니 주면서 욕 듣는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느냐? 통신사들도 이런 변명을 해요. 뭐냐면요. 매출 성장세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이제 매출 안 늘어나는데 멤버십 이렇게 팡팡 퍼줄 수가 없다. 통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 고객 중심으로 멤버십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색 소비자 연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멤버십 포인트는 소비자 혜택인 만큼 남은 포인트를 다음에 쓸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통신 요금 납부할 때나 데이터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6월인데 정무위원회 소속 김혜영 위원실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멤버십 포인트와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준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뭐겠어요? 김상조 위원장도 멤버십 포인트 쓰려다가 열받은 거야. 이거 빨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통신 3사가 꼼수 부리는 거 막겠다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왕이면 방안을 검토하지 마시고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김상조 위원장은 일단 업체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잖아. 프랜차이즈 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니네 뭐 나쁜지는 않은데 한번 반성의 기회,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 근데 기업들이 절대 그거 못 쫓아하죠. 지네들 예전에 했던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매출 성장세가 정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장세가 정체예요. 성장세가.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 자기네들이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3사가요. 매년 올리는 수익이요. 수십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네티즌들은 이렇게 통신 3사한테 힐라를 하고 있어요. 제발 이제 꼼수 쓰지 말고 포인트로 요금 낼 수 있게 해달라. 10만 점 있는데 이거 쓸 데가 없다.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포인트 쓸 때 포인트를 100%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많아야 20%. 그렇죠. 나머지는 현금 아니면 카드로 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포인트 100%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죠. 피자 가게. 뭐 이런 데서 포인트를 쓰게 되면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그 20-30%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지들 돈 쓰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생색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멤버십 포인트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최근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 강제를 해가지고 우리 죽겠다. 근데 멤버십 포인트까지 어떻게 늘려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할 거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되면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요. 이렇게 10만 점씩 남는 포인트를 서점이나 공연장에서 100%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그렇죠. 10만 점이면 10만 원. 10만 원이면 책 7, 8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뮤지컬도 한두 편을 볼 수가 있고 대학로 연극은 서너 편을 볼 수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하게 해주던가 뭐 그것도 또 그렇다 그러면요 이 멤버십 포인트도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좀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부 범위를요 저희 같은 경물지 같은 팟캐스트에게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저희한테 기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너무 속보이나?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어 수강권, 웹을 다룬 신작, 그리고 뮤지컬 티켓, 이거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선물을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죠. 뮤지컬 7사 같은 경우는 본인만 티켓 수령이 가능하니까요. 시간을 내서 티켓 주고 빠지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쌍둥이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빠지기 귀찮다. 그러면 그 친구분한테 연락을 주세요. 지금 뮤지컬 7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글 올리면 거의 당첨 가능성 99%다. 그러면 그 친구분이 바로 이벤트에 응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 PD님은 개 물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물려본 적은 없지만 물릴 뻔 한 적은 있어요. 예. 제가 잽싸게 도망가서 안 물렸는데 잽싸게. 네, 개가 막 쫓아오는 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최근에 개 물린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급기야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그리고 그 피해자분이 또 저희도 몇 번 갔던 식당이잖아요. 한일관. 그렇죠. MS 건물 바로 밑에 있는. 예. 그 한일관의 또 대표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긴 한데 제가 그 두 분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분이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100명 이상이 반려견에게 물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드러난 거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많지 않겠어요? 와하. 살짝 물렸다든지 아니면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과 너무까진 아니 분들, 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영국처럼 견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려야 된다. 지금 국내법이면은 극단적으로는 개를 훈련시켜 특정인을 물어 죽여도 그 주인은 고작 벌금형이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딜 가나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 목줄, 입마개 이거 꼭 합시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는 개 주인이니까 안 무는 겁니다. 그렇죠. 라면서 개를 키우시는 분이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길에 이렇게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나 큰 개 끌려다니시면서 그 개에 입마개도 안 해가지고 그 개가 갑자기 왕 지으면 애들이 놀라 자빠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 주인은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모든 개 주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개가 짖는데 뭐 그렇게 놀라? 본인은 주인이니까 안 놀라죠. 주인 아닌 사람들은 다 놀라게 돼 있어요. 개가 짖는데 왜 안 놀랍니까? 저도 뭐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뭐 반려견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를 나는 사랑하지만 반대로 사랑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애청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경불진 이벤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도대체 뭘 응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즌2 저희가 양재동 시대를 개막하면서 이벤트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일단 첫 번째 이벤트가요. 뮤지컬 7서. 7서. 예, 홍길동전의 탄생 비화를 담은 사극 뮤지컬이잖아요. 오호. 경불진 애청자 10분에게 관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분에게 각 2장씩 티켓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20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초청 시간은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이고요. 공연장은 서울 신당역 바로 앞에 있는 충무 아트홀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 떡볶이 먹으신 다음에 이 칠서 뮤지컬 보시면 딱 되겠네. 그렇죠. 거기 원조 떡볶이 서로 원조라고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응모하면 되느냐? 뮤지컬 칠서 이거 내가 꼭 봐야 된다. 그러한 이유를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파티 또는 팟빵에 있는 경불진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죠. 그렇습니다. 웹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시드포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물은 개 주인이 나랑 친하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자기 돈으로 뭐 그냥 안티프라민을 바르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아유 근데 걔한테 물렸는데 안티프라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게요. 문제는 공단이 개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발뺌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 내가 문 게 아니다. 그렇죠. 걔가 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다 나섰잖아. 야하. 어쩌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하시네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이요.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최근 5년간 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분이 561명이었고요.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가 10억 6천만 원.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 특히 108건에 3억 3,100만 원.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은 10억 원인데 받지 못한 돈이 7억 원이란 얘기예요. 야하. 그러니까 개 물려서 보상을 해준 주인이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상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공단에서요 먼저 돈을 줍니다. 병원에. 그럼 물린 분은 큰 비용 없이 해결이 됐죠. 예. 그러면 공단에서 이 구상권을 개 주인한테 나중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개 주인분들이 70%가량이 나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이건 너무했네. 인재근 의원은요.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갈등과 편엔 신작이죠. 25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불진 댓글란에 웹과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 재미있는 추억을 짧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한 2분 정도 소개드렸었잖아요. 사연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유니텔 뭐 이런 걸로 피시통신했던 분들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요. 예. 이거를 통해서 소개팅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제 기억에 한 5분 정도 참여해 주셨으니까 아직까지 5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서둘러 주시면은 이것도 득템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가 시원스쿨의 일본어 회화 수강권이었죠. 아하. 일본어 회화 중에서 왕기초편, 이 그렇죠. 왕기초편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수강권인데 요것도 가격이 10만 원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애청자 10분에게 시원스쿨 일본어 왕기초 한 달 수강권을 드리는데요. 내가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요거를 파티나 팟빵에 댓글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3가지 다 하고 싶어. 그럼 3번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각각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죠. 예, 아무래도 빨리 참여하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푸짐한 선물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고 그 많은 선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경불진에선 이런 것도 나와준대. 이러시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또 경불진도 들을 수 있고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친한 친구나 가족 선물 고민을 많이